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많은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,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뭐 지도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 싫어하나? 그게 아니에요. 저도 지금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 만나면 더 마음속으로 더 또 포근하고 또 안심도 되고 안정도 됩니다.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그런 에티튜드, 그 태도, 하는 행동 접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옆에 있는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외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조금은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데 하는 거를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많이 느낍니다. 왜? 저는 거의 여기 와서 50년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서 거의 오래 일해 본 적은 없어요.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미국 직장하고 이제 개인 그 한국 사람이 하는 그 슈퍼마켓이라든가 그런 데서 매니저도 해봤고, 또 조그만 구멍가게에서도 일해봤어요. 미국에 와서 처음에서는. 그리고 또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제가 미국에 와서는 그 당시엔 세븐일레븐이 미국인이 주인이었어요. 뭐 지금은 일본계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주인이었고 모든 관리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고 다양한 직업에 또 사업도 저는 뭐 한 너댓 가지를 사업을 해봤고 하니까 너무 잘 알죠 그거를.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안 그런 것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. 뭐 본인들이 본 거는 본 단계에서만,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 거의 상대하면서 살아왔을 거고, 뭐 외국인이랑 미국인 직장에 한 번도 일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,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달라요. 여러 이렇게 외국인들이 보는 거하고 또 우리 같이 저같이 이렇게 여러 방면의 다방면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산 사람들하고 보는 눈은 다릅니다. 그러니까 저도 항상 뭐 언젠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대한민국의 아리랑 노래만 나와도 눈물이 나요. 근데 아리랑 노래가 나오고 무슨 어떤 한국 노래가 나와서 귀에 솔깃하고 마음이 움직일지라도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, 그 아무리 노래가 좋고 아무리 행동이 좋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행동이 나쁘게 보이면 그게 예술적으로 보이지 않죠. 그리고 좋게 보이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쓴소리 제가 그랬잖아요. 교회를 왜 가느냐.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. 그러나 저는 물론 그게 첫째예요. 그래서 제가 뭐 신학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만, 첫째 교회 가는 이유는 저는 사실 야단 맞으려고 하는 겁니다. 야단 맞으려고. 예. 정말 공개적으로 누가 개인적으로 저를 야단치겠습니까? 지금 이 나이에 그 딴 사람들이 보면 할아버지인데, 젊은 사람들이 보면 할아버지인데 누가 뭐 젊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야단을 치겠어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더 좀 발전하고 더 모든 걸 좀 그 새로운 걸 좀 배워서 남들한테 괜찮은 민족이구나 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내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. 예, 그리고 그 미국 회사에서 그 어, 지금 이제 제가 말을 하면 이 에리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 회사인데, 하여튼 그 회사에서 한 1년 반 정도를, 그것도 이제 뭐 부동산하고 처음에 이제 보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또 그 당시에 제가 파타임으로 거기 가서 일을 했습니다. 파타임으로 일하다 보면은 그 회사는 많은 그 소매, 그러니까는 리테일 회사예요. 그러니까 뭐 가구점이에요, 가구점. 이 에리아에서 제일 큰 가구점, 뭐
직원만 그냥 뭐 한 수십 명이 되고, 그런 가구점에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일을 했는데,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각 나라 사람들의 성격을 다 파악합니다. 뭐냐면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뭐 매일 들락날락 하니까. 그래서 그 당시 냉정하게 이 손님들에 대한 그런 태도나 성격이나 또 와서 물건을 사면서 이제 흥정을 하는 거나 이런 걸 제가 제일 비교를 해봤어요. 해봤는데 좀 미안하지만 저는 내가 태어난 나라에 후한점을 주지 못했습니다. 더 이상 뭐 더 자세한 것은 말하고 싶지 않고 후한 점수는 안 줬다는 것.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 정말 그 긴 방송이 또 말이 길어졌는데 딴 게 아니고 이제는 제가 이제 오늘 공원에 나가서 그 파크 운동 그 스포츠 파크에 가서 이제 몇 장면 찍고 그다음에 호수공원에 가서 또 몇 장면 찍은 거 이제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부터는 또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이 한국식 콩글리시가 아니라 이 미국 사람들이 쓰는 미국 사람들 간에 쓰는 이런 미국의 그 토백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생활 영어 그러니까 회화를 무슨 우리가 고상하고 아주 무슨 뭐 수준이 높은 영어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.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일상생활에 우리 주위 사람들 뭐 상점을 가든 또 어떤 병원을 가든 또 모든 관공서를 가든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프로페셔널한 말을 우리가 쓸 이유는 없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활 영어 앞으로는 그 생활 영어를 미국 본토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을 제가 처음 기초부터 이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뭐 기초에 다 아시는 거예요. 헬로, 하이 이런 건데 이제 그거는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. 말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제가 생활 영어를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생활 영어 방송을 내보내려고 합니다. 이제 미국 본토인들하고 이제 또 이렇게 또 상대도 하고 저기 뭐냐 모르면 또 물어보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냐 본토인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미국 토백이들이 사용하는 말을 배우면은 그 좋잖아요. 어디 가서 말을 해도 통하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딱 설명드릴게. 우리는 그 우리가 들고 다니는 가지고 다니는 셀폰, 모바일 폰 이거를 미국 사람들은 뭐 셀폰이라고 하든지 뭐 무슨 모바일 폰이라고 하든지 무슨 이거를 그렇게 말을 해야 미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아듣는데 핸드폰이라고 얘기해요. 핸드폰이라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이 미국 사람들은 그 핸드폰의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. 예?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나 핸드폰 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은 잠시 핸드폰? 그러나 이제 그걸 본인이 들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 저걸 가지고 핸드폰이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눈치로 아는 거지. 이제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합니다. 미국인들이 현지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생활회화 또 저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아무리 내가 여기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고 일 어떤 공적인 일에서만 영어를 사용하고 또 잠깐 외국인 친구들 만날 때만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,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이 미국 사람들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 또 이 뉴스에나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 뉴스 그거 다 금세 알아듣지 못해요. 그래서 왜냐면은 이 외국어는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도 아주 저학년이었을 때 그렇게 와야 여기 미국 거의 정말 본토 토백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영어를 구사하지 이미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고학년이 돼가지고 이미 한국말을 완전히 익히고 한국 어떤 글 쓰고
말하고를 완전히 익히고 오면은 여기에서 그 태어난 그런 어떤 미국 사람들처럼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게까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. 예, 근데 그거는 뭐 자연적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 5m, 10m 밖에서 한국 사람들이 소곤소곤하는 소리도 좀 들릴 정도 소곤소곤이 하면은 다 들리잖아요. 그게 무슨 뜻인지. 근데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앞에서 내 뭐 1m, 뭐 2m, 3m 앞에서 저한테 뭘 하고 말하는 것도 제가 단어 하나라도 잘 모르면은 벌써 헷갈립니다. 예. 그게 뭐 어떻게 그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는 항상 100%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는 뭐 최소한 또 70%, 80%, 뭐 90%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지. 그러면은 뭐 10%, 20%, 30%, 40% 아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. 이해도 되고. 그래서 해야 할 일은 꾸준히 자꾸 연습하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수줍음 타기보다는 이제 외국 사람하고도 말 한마디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면 인사하면서 또 본인도 한마디 하세요. 그게 이제 연습이 되는 거예요. 미국 사람이 그냥 외국 사람이 물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뭐못 알아듣는다고 무표정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인들은 참 무뚝뚝하고 프렌들리한 모습이 친근감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듣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꼭 프렌들리 안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친근감을 안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말이 서툴르니까 자꾸 오래되면은 더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행동인데 상대방들은 이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도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앞으로 제가 그래서 그 생활회화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저도 공부가 되고 여러분도 공부가 되고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어떤 주제가 없이 배란간 누가 조금 긴 말을 저한테 시키거나 어떤 긴 말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기면 주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하고 지금 상담을 하나 또 무슨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처음에 헷갈립니다. 근데 어떤 주제가 딱 정해진 그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세미나를 간다든가 어떤 뭐 계약 상담을 한다든가 보험 상담을 한다 할 때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쉬워요. 근데 그냥 벼랑간 주제도 모르고 벼랑간 어디 가서 벼랑간 어떤 사람하고 무슨 그 대화를 한다거나 어떤 협상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헷갈려요. 예,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. 예,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통역 무슨 국제적인 통역사들 뭐 대통령을 통역한다든가 무슨 어떤 뭐 속된 말로 고관대작을 통역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아닌 제3자에 가서 그 나라의 그 어떤 그 이미 주제가 짜여진 상태에서 통역을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. 거의 뭐 주제가 있고 딱 주제에 대한 얘기하다 보면은 거기 딱 꼭 맞추면은 그 이해하게 됩니다. 근데 주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참 그 사람들도 누구하고나 다 대화하지 못해요. 그러다 보면은 나오는 게 잘 모르니까 또 말은 해야 되겠고 또 이게 어떤 말을 쓰는 게 이 사람한테 더 이해가 가나 그러다 보니까 장문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. 우리가 문법식으로 그렇게 문법식으로 영어를 그 문법식으로 영어를 한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분위기가 딱딱해질 수도 있잖아요. 나는 좀 친근감 있게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은 딱딱하게 올리오식으로 말하네. 그러니까 이런 오해도 살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당하지 않고 경험 안 해보면은 왜 이런 게 필요하고 왜 이런 걸 배워야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. 그래도 저는 다행히도 정말 미국에 와서
하나 배운 거는 건강은 잃었지만 그런 다양한 경험을 배웠고,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조금 쓴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, 그거 하나 내 여러분들에게 그냥 어떨 때는 잠시라도 프라이드를 느낍니다. 예, 그래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. 그냥 서로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그냥 서로 그렇게 한번 해보죠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뭐 그냥 한국 사람들의 그 나쁜 병배, 아유 지가 뭘 얼마나 영어를 한다고, 아유 지까진 게 뭐 얼마나 한다고, 이런 생각들을 하면은 안 하면 못해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듣지 마시고 혼자서 하여튼 배우시고 연습하십시오. 저는 모든 사람들이, 저도 지금 왜냐면은 우리 손녀딸한테 영어 배웁니다. 제가 손녀딸보다 여기 몇 배를 더 오래 살았는데 그게 다른 나라의 언어예요. 예?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. 그러면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제가 또 코스코에 오면은 하는 게 있습니다. 요거 샵 치즈, 그러니까 샵 체다 치즈, 요거를 꼭 삽니다. 사서 이렇게 좀 잘라서, 뭐 깍두식으로 이렇게 잘라서, 깍두기식으로 잘라서 이렇게 심심할 때 그냥 먹어도 돼요. 그래서 이게 다 떨어졌기 때문에 샵 치즈 하나 하려고 합니다. 요겁니다. 지금 샵 치즈, 샵 체다 치즈 하나 삽니다. 이게 군것질용으로 괜찮아요. 샵 치즈 제작. 가격도 괜찮고 599점 괜찮습니다. 한번 잡숴보세요. 제가 좋아하는 피클 한 병을 샀습니다. 지금 여기에 있는 거, 있는 피클 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잼 섹션, 스트로베리 잼이나 젤리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. 스트로베리, 여기 스트로베리, 어디가 어디 있나? 여기 있구나. 여기 있습니다.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. 이거는 코프라, 싼 코프라 정도가 싼 거예요 이거. 제가 심심하면 운전하면서 먹는 겁니다. 또 저는 코스코에서 그 통닭, 로스코이 전기구이 통닭 그걸 한 마리 사서 한 3분의 1은 뜨뜻할 때 그냥 먹고, 나중에 조금 이제 남으면 식은 거를 이렇게 살대로 이렇게 나누고, 뼈는 뼈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중간에 이렇게 어니언을 넣어서 저는 먹습니다. 그러면 이게 제 튀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. 이게 지금 이거 보십시오. 지금 다시 해서 이렇게 노릇끼리하게 이렇게 변했잖아요. 뼈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웬만한 뼈는 또 누룽지처럼 그냥 오도록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니언도 이렇게 해서 약간 여기 소금 치고, 참기름에, 또 이 닭고기는 참기름에 소금 같이 핑크솔트 섞어서 이렇게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. 이게 지금 이거 보십시오. 이렇게 노릇끼리하게 잘 익었잖아요. 그리고 이제 파를 위에다 얹었기 때문에 아주 맛있습니다. 그리고 이 치킨뼈도 아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잘 익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심으로 먹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치킨 구이 통닭 사오시면은 이렇게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참대로 그냥 다 드시지 마시고
이렇게 구워서 다시 한번 프라이팬에 구워서 잡숴 보세요. 그러면 아주 맛이 훌륭합니다. 감사합니다.